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지만은, 네, 다들 참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네, 이 전국을 보면은 정말 수렁에 빠져 있다, 뭐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나라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참 풀음스럽게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 종종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뭐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참 답답할 뿐입니다. 좀 해법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탄핵 전국을 이제 몰고 가고 있죠. 거기에 국민의힘은 지난주 때는 이렇게 동참을 하지 않아서 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14일 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국민의힘들이 좀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국민의힘들이 이 탄핵에 좀 찬성 기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전국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방안,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지금 대표가 그 방안으로 뭐 질서 있는 자진 사퇴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전국을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다시 이 대선을 치르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다가 예, 된탕 예, 지금 된소리를 맞았죠. 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 아니면은 이 탄핵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이 전국 안정의 길을 찾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이번 사태는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뜬금없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 이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참 대통령이 오히려 이 내란 수계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보니까 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지켜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우리가 한국에서는 2004년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종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령 이런 선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악재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이 국가적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국가적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고 그런 걸 영향을 받아서 수출에도 상당히 좀 먹구름이 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출이 안 되면 참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 환경까지 이렇게 나빠지게 된다. 네, 그렇죠. 지금 미국은 또 트럼프 제2기 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뭐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더 참 이런 부분이 참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뭐 동포 사회에서도 그 시국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미국, 독일, 캐나다도 한 78개국의 이 동포 사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시국선언을 한
동포 사회를 보니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을 요구한 제동포 단체들이 주요하게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해왔던 이 재동포 단체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재동포 사회에서 일고 있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탄핵 집회가 지금 여의도 그 국회 의사당 앞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죠. 근데 이 탄핵 집회에 이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다가 하는 이 가짜 뉴스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져서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그냥 반박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좀 봐야 할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이제 SBS 7일날 네, SBS입니다. 그냥 보니까 동그란 7일날 SBS에서 캡처된 8시 뉴스인데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중국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우유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촛불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갑니다. 야, 어제 탄핵 집회 소름 돋는 이유 SBS 8시인데 촛불 집회 등장한 중국 우유과 가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데 대림동 같은 데서 파나 네 짱깨 아들 엄청 동원했나 보네 하면서 네 이렇게 SNS 온라인 통해서 의문의 중국 우유과 다수 출연다. 근데 이 다수 출연도 아니라 이 세 개 정도가 이렇게 폭작된 건데 이렇게 지금 과대 포장이 돼 가지고 뉴스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우유곽에 쓰인 글자가 중국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DC 인사이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화면을 인용해서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 X 이용자는 촛불 집회 우유과 중국인 동원 증거 나왔다 라면서 이 탄핵 집회가 국민 여론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고요. 어떻게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와서 정치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탄핵을 외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이런 비난도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DC 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에도 이 중국어 우유곽 사진과 함께 의문의 중국 우유곽이 다수 출연한 어제자 탄핵 집회 소름 돋는다. 촛불 집회에 등장한 중국 우유곽 중국인도 엄청 동원했나 보네. 이제 집회 시위가 아니라 공산당 파티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확인 결과 중국어 우유팩을 이용한 촛불은 서울의 한 재활용 상점 직원이 쓰레기 재활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그 알맹 상점을 운영하는 네, 고금숙 대표가 직접 해명을 하고 나왔다. 이 촛불은 저희가 우유곽을 재활용한 것이고 화면 속 인물은 저희 상점 매니저들이 맞다. 그러면서 이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알맹 상점은 종이 우유곽을 모아서 재활용을 위해 휴지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는 일을 4년 이상 해왔고 한 달에 500g 이상의 양을 수거하고 있다. 이 방송 화면에 얼굴이 나온 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알맹 상점을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 이름 나이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우유곽은 휴가로 대만을 다녀온 알맹 상점의 성모 이 매니저가 현지에서 마신 밀크티와 두유 종이곽을 활용하기 위해서 씻어 들고 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애초에 중국 제품도 아니었던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국어 외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쓰는 우유곽을 재활용한 촛불도 있었다. 그래서 고 대표는 해명을 위해 이 같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네. 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려고 집회에 나간 시민을 마치 간첩으로 몰아가는 사실 왜곡한 주장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 꼭 알려줬으면 한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탄핵 집회라고 할까요? 예, 계속 뭐 저녁 때마다는 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문에서도 또 뭐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면서 또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우리 또 특히 중국 동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뭐 중국어로 된 어떤 이런 뭐 T라든가 O 뭐 이런 거 최대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지역을 다닐 때는 입고 다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저기 탄핵할 때도 한참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시즌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이런 탄핵 집회에 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 참여하지 말라 아마 공고까지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국에 가는 여행을 또 금지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한국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고 뭐 관영 CCTV라든가 뭐 언론에서도 간혹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명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죠. 네, 뭐 이런 데서 참여를 하면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중국에서 그렇게 할까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좀. 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참 중국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기겁하면서 하는 이런 반중의 그 네티즌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동포분들 각별히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나 빨리 이런 형국이 빨리 좀 잘 수습이 되고 좀 다시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상 시국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좀 또 한번 좀 집중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또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계속 관심 갖고 또 그때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심 대표 병장 김영필이었습니다.